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순자산 상위 10% 가구는 약 9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위 50% 가구의 순자산은 약 2.4억 원 정도입니다. 이를 50대 평균 자산과 비교하면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5.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보면 40대는 약 5.9억 원, 60대는 약 6.6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부동산, 주식, 그리고 저축 등의 자산 운용 방식에서 비롯되며 연령대별로 자산을 축적하는 속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는 많은 이들에게 설레면서도 불안한 시기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것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2024년 기준 순자산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위 10%와 중위 50%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뚜렷하며 50대의 평균 자산이 약 5.9억 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적절한 노후,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1. 목표 설정. 자신에게 맞는 은퇴 자산 규모 확인. 먼저 은퇴 후 필요한 자산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최소 2030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의 2024년 기준 중위 50% 가구의 자산이 약 2.4억 원 정도인데 이는 주택이나 기타 자산을 포함한 순자산이므로 실제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지속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1. 김씨 부부의 은퇴 준비. 김씨 부부는 50대 중반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씨 부부의 자산은 현재 약 6억 원으로 이 중 4억 원이 부동산 자산입니다. 나머지 2억 원은 금융 자산인데 이를 가지고 은퇴 후 생활비로 쓰기에 충분할지 고민입니다. 김씨는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며 최소 25년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달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을 때 연간 40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며 25년 동안 총 6억 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김씨 부부는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거나 추가로 자산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 다양한 투자 전략 활용하기.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부동산, 주식, 저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은퇴 준비에서는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은퇴 후에는 유동성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 자산, 즉 주식이나 채권, 연금 상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는 물가 상승에 대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으며 연금 상품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해 줍니다. 사례 2. 박씨의 투자 계획. 박씨는 40대 후반으로 부동산 자산이 5억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하지만 박씨는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산이 몰려 있음을 깨닫고 최근 주식과 연금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50만 원씩 연금 저축 계좌에 투자해 60대가 되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수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식형 펀드에 일정 금액을 분산 투자하여 은퇴 후에도 주식시장의 성장을 통해 자산을 증대시키려 합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 박 씨는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은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3. 리스크 관리. 건강과 보험 준비하기.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의료비 부담은 은퇴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관리를 위한 보험 준비는 필수입니다. 또한 노후에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장기 요양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례 3. 이 씨의 보험 준비. 이 씨는 5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본인은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장기 요양보험과
의료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미 국민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연금 수령액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보험 가입을 통해 노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덕분에 이 씨는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은퇴 후 생활 설계 현실적인 지출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 생활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반면 실제로는 더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행이나 여가 활동,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 지출 계획을 세울 때 고정 지출 주거비, 생활비과 변동 지출 여행, 취미 등을 구분하고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형화하거나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해 생활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사례 4. 최 씨 부부의 은퇴 생활 계획. 최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고 자주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연간 소득은 은퇴 후 30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최 씨 부부는 대도시의 아파트를 팔고 지방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를 줄이고 여유 자금을 여행과 취미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5. 국민연금 및 추가연금 고려하기.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은퇴자들의 기본적인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예측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나이가 들기 전에 미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활용하고 건강과 보험, 그리고 은퇴 후 지출 계획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와 안정감을 유지하려면 현재 자산 구조와 미래 지출 계획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에서 다룬 김 씨, 박 씨, 최 씨의 사례를 통해 이미 설명했듯이 은퇴 준비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은퇴 후의 생활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6. 은퇴 후 수입원을 다각화하기. 은퇴 후에는 기존 직장에서의 고정적인 급여 수입이 사라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각화된 수입원입니다.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나 부업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력을 활용해 자문활동을 하거나 취미로 시작한 일을 직업으로 발전시켜 부수입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정 씨의 자문활동. 정 씨는 금융 분야에서 30년간 일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은퇴 후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미리 인맥을 넓히고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정 씨는 주 23회만 자문 역할을 맡으면서도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어 연금과 합쳐서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경력을 통해 부업을 만들어낸 좋은 예시로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부동산 활용 방안 고민하기.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을 크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즉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매달 수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6. 이 씨의 주택연금 활용. 이 씨는
은퇴 후 더 이상 대출 없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택을 팔기보다는 주택연금을 통해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15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국민연금과 합쳐서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자녀들에게 자산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8. 가족과의 협력과 상의. 은퇴 준비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생활은 가족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상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의 부양 문제가 겹칠 경우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가족과의 상의를 통해 미래의 재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7조 씨 가족의 협력. 조 씨는 50대 후반으로 자녀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자녀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자녀들이 최대한 빠르게 독립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부양 문제도 함께 고민하여 형제들과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 씨는 은퇴 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가족 전체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9. 적절한 은퇴 시점 설정. 많은 사람들은 은퇴 시점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언제 은퇴할지, 어떤 조건에서 은퇴할지를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충분한 자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를 서둘러 하게 되면 이후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과 경제적 조건이 충분하다면 은퇴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8박 씨의 은퇴 시점 고민. 박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아직 학비가 많이 필요하고 자신도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를 조금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은퇴 시점을 5년 정도 늦추면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고 국민연금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박 씨는 은퇴 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장기적 관점에서 은퇴 준비는 필수. 이제까지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을 적절히 분배하고 건강과 보험에 대비하며 가족들과 협력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은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려면 젊을 때부터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넉넉한 삶은 누구나 꿈꾸는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특히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60년 대생들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픕니다.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을 한순간에 잃고 빚더미에 앉은 그들의 현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자금을 잃고 힘겨운 노년을 보내는 60년 대생들의 안타까운 사례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자 여러분께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 믿었던 투자.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다. 박 씨의 이야기.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박 씨 65세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은퇴 자금을 모았습니다.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꾸며 그는 지인의 권유로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투자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박 씨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자 실패로 인한 빚까지 떠안게 된 박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투자를 선택했지만
정보 부족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2.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붓다. 김 씨의 이야기. 자식들 잘 키우는 게 내 꿈이었는데 이렇게 집만 될 줄은 몰랐어요. 김 씨 63세는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지원하며 자식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급격히 줄어든 수입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진 김 씨는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늙어서까지 걱정만 끼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부모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챙기지 못한 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 예상치 못한 질병, 노후 자금을 덮치다. 이 씨의 이야기.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병원비로 다 쓸 줄은 몰랐어요. 이 씨 67세는 은퇴 후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노년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병원비로 인해 은퇴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빚까지 떠안게 된 이 씨는 막막한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건강까지 잃었으니 더욱 힘드네요. 이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건강관리와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은 언제든 우리의 삶을 덮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노후는 더욱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나아가요. 위의 사례들은 은퇴 자금을 잃고 힘겨운 노년을 보내는 60년 대생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60년 대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취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그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퇴 자금을 잃은 60년 대생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희망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60년 대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벼랑 끝 노후, 희망 찾기 60년 대생의 은퇴 위기, 과학적 분석과 해결책, 은퇴 후 골든 라이프, 에휴 꿈깨. 요즘 60년 대생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은퇴 자금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빚더미에 앉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비극 왜 일어나는 걸까요? 60년 대생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심리적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 준비 전략을 세워봅시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고요. 1. 왜 60년 대생인가? 마이너스 역사적, 사회적 맥락 이해하기. 60년 대생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격동의 시대를 살아왔죠.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죠. 역사적 맥락 60년 대생은 고도성장 시대와 IMF 외환위기라는 극과 극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높은 민감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맥락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세대입니다. 이는 자신의 노후 준비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왜 은퇴 자금을 잃는가? 마이너스 심리적 요인 분석. 은퇴 자금 손실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심리적 요인이 깔려 있습니다.
손실 회피 60년 대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이는 안정적인 투자보다 고수익, 고위험 투자에 뛰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낙관 설마 내가 손해보겠어? 하는 막연한 낙관주의도 문제입니다. 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 없이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정보 비대칭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투자하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흔합니다. 3. 벼랑 끝 60년 대생 그들의 이야기.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60년 대생들이 처한 어려움을 생생하게 느껴봅시다. 사례 1. 박씨의 믿었던 투자. 한순간에 물거품 평생 모은 돈을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몽땅 날린 박씨. 빚까지 떠안게 된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손실 회피와 정보 비대칭의 결과입니다. 사례 2. 김씨.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 쏟아붓다.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김씨는 정작 자신의 노후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맥락의 영향이 큽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자신의 노후를 망치는 결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례 3. 이씨. 예상치 못한 질병에 노후 자금 탕진 건강하게 노후를 즐기려던 이씨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은퇴 자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이는 과도한 낙관의 결과입니다. 건강과 노후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희망 찾기 과학적 노후 준비 전략.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노후 준비 전략을 세워봅시다. 1단계 현실 직시 앤드 목표 설정. 냉정하게 자신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편안한 노후가 아니라 월 생활비 얼마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정보 탐색 앤드 전문가, 활용 투자, 연금, 사회복지제도 등 노후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단계 다각적인 소득 확보.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도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취업, 부업, 주택연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건강관리 앤드 사회적 관계 유지. 건강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5. 추천 도서 노후 준비, 지식으로 무장하자. 100세 시대,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 고득성, 김성일 노후 준비의 기본 원칙과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나는 퇴직이 두렵지 않다. 강창이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믿었던 투자, 한순간에 물거품 마이너스. 박씨의 안타까운 사연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박씨의 탄식은 우리 사회 수많은 60년 대생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30년 넘게 땀 흘려 일하며 모은 은퇴 자금,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투자했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었던 지인의 권유, 달콤한 수익률에 유혹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박씨, 그의 앞날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박씨의 사연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은 박씨의 사례를 통해 은퇴 자금 투자의 위험성과 올바른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왜 박씨는 실패했을까? 마이너스 투자 실패의 원인 분석. 박씨의 투자 실패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보 부족. 박씨는 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 없이 지인의 권유만 믿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투자 상품의 특징, 위험성, 수익 구조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에 뛰어든 것이죠. 잘못된 판단. 고수익에 대한 욕심이 앞서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위험성 높은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역시나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감정적인 투자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박 씨는 감정에 휩쓸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인과의 관계, 주변의 투자 성공 사례 등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분산 투자 부족 박 씨는 한 곳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몰빵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투자의 기본 원칙인 분산 투자를 무시한 것으로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 은퇴 자금 투자 왜 위험할까? 은퇴 자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 자금입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수익을 쫒아 위험성 높은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예적금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준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은퇴 자금이 필요해졌고 투자를 통해 자금을 불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의 홍수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3. 은퇴 자금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마이너스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은퇴 자금 투자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입니다. 장기적인 관점 은퇴 자금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분산 투자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예적금,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꾸준한 정보 습득 금융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꾸준히 정보를 습득하고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내리사랑의 덧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아붓고 빈털터리가 된 김씨 그리고 우리네 부모님. 자식들 잘 키우는 게 내 꿈이었는데 이렇게 집만 될 줄은 몰랐어요. 63세 김씨의 힘없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챙기지 못한 김씨. 은퇴 후 급격히 줄어든 수입은 삶을 옥죄어왔고 결국 그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됐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늙어서까지 걱정만 끼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수많은 부모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들. 하지만 그들의 노후는 왜 이토록 쓸쓸하고 힘겨운 걸까요? 내리사랑의 덫, 그 잔혹한 현실. 김씨의 이야기는 내리사랑의 덫에 걸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후라는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희생이 당연한 사회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해왔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부모들은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고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후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핵가족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후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부모 세대의 낮은 금융 이해도, 김씨 세대는 금융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노후 자금 관리 및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잘못된 금융 상품에 가입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내리사랑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김씨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즐기고 노후를 준비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부모 교육 강화, 자녀 교육 못지않게 부모 교육도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 교육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효과적인 노후 자금 관리 및 투자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제도적 지원 확대. 정부는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부모님. 김씨처럼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워하는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젠가 그 사랑을 보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 김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모 세대의 노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내리사랑의 덫에서 벗어나 부모님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 파산의 그림자. 67세 이씨, 갑작스러운 질병에 무너진 노후.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병원비로 다 쓸 줄은 몰랐어요. 67세 이씨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은퇴 후 그는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노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건강까지 잃었으니 더욱 힘드네요. 이 씨의 절망적인 한숨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건강 파산이라는 새로운 위협 앞에 노년층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건강 파산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1. 갑작스러운 질병 노후를 덮치다. 이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해왔고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몸살인 줄 알았던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이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2.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 은퇴 자금을 집어삼키다. 암 치료는 길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치료 과정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암 치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 등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씨는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3. 빚더미에 앉은 노년, 희망 없는 미래. 치료를 마친 이 씨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그는 막막한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건강까지 잃었으니 더욱 힘드네요. 이 씨의 이야기는 건강 파산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은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릴 경우 은퇴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4. 건강 파산의 악순환, 사회적 안전망은 부족하다. 이 씨처럼 건강 파산에 직면한 노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한계. 국민건강보험은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신약치료 등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의 사각지대. 실손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부족 건강을 회복한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은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부족하고 임금 수준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5. 건강 파산 예방, 우리 모두의 과제. 이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건강관리와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꾸준한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암이나 중증 질환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노후 자금 마련,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저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대비 실손보험, 암보험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정부는 건강 파산에 직면한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 후의 삶을 꿈꿀 때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매달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생활비와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는 은퇴 후 삶을 상상 속의 낙원이 아니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은퇴 준비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도 체감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정작 퇴직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야 그 심각성을 깨닫곤 합니다. 여유로운 은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7억 원 같은 막연한 자산이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200만 원의 소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간과했던 은퇴 준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은퇴 후의 현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도 품이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아봅시다. 평생 벌어도 부족했던 은퇴 준비, 매달 200만 원으로 바뀐 삶.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해 본 적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노후에 얼마나 있어야 편안할까? 라는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과소평가하거나 준비를 미루다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매달 2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1. 7억을 목표로 했던 김 씨의 실패와 깨달음. 김 씨는 55세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7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금융 전문가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손을 댔죠. 하지만 시장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는 62세에 은퇴했지만 모아둔 돈은 고작 2억 원. 이 돈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낙담했지만 곧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작게나마 매달 200만 원의 고정 수입을 만들기 위해 적은 자본으로 임대형 수익을 내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1년 만에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7억이 없어도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만 있으면 노후가 달라진다는 걸 깨달은 김 씨는 지금 한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거액의 자산을 한 번에 마련하기보다는 매달 들어올 고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례 2. 은퇴 후 친구 집에 얹혀 살았던 정 씨의 변화. 정 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내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증가로 연금이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심지어 주택 문제로 친구 집에 얹혀 살게 되는 처지에 놓였죠. 매달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했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 씨는 작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을 살려 가정용 재무 컨설팅을 시작한 것이죠.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 생긴 후
자존감이 살아나고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정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소득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합니다. 사례 3.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박 씨 부부. 박 씨 부부는 퇴직 후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자급자족하는 삶을 꿈꾸며 농사를 시작했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습니다. 초기 비용과 예기치 못한 농업 손실로 생활비가 계속 부족해졌죠. 도시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하던 부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작은 가공식품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했지만 점차 가공 제품으로 확대하면서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게 됐습니다. 농사만으로는 부족했던 노후가 작은 수입원 하나로 안정되었다는 박 씨 부부의 경험은 은퇴 후 삶에 있어 적은 수입이라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왜 매달 200만 원이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거액이 필요하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큰 자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은퇴 후 안정된 소득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200만 원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 생활비는 물론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소소한 여가 비용까지 커버할 수 있죠.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정된 소득은 삶의 질과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 씨, 정 씨, 그리고 박 씨 부부의 사례처럼 중요한 건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작은 부업으로 시작하라. 지금 당장 큰 돈을 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소규모의 부업이나 자신의 경험을 살린 일자리로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라. 수입이 부족하다면 소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사치품이나 고가의 차량은 멀리하세요.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찾으라. 퇴직 전에 작은 임대사업, 온라인 강의, 혹은 지역 특산품 판매 같은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은 준비하기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7억 원 같은 거액이 없더라도 매달 2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만 있다면 충분히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위해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매달 200만 원이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삶, 그 실현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상상하며 고민합니다. 나는 준비가 충분할까?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은퇴를 준비하며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액의 자산이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를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매달 200만 원만 있다면 품위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1. 은퇴 준비,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 목표로 특정한 거액의 금액을 설정합니다. 7억 원, 10억 원 같은 숫자들이 떠오르죠. 금융기관과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목표액에 압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때로 현실적인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50대 남성은 은퇴 준비를 위해 모든 자산을 고위험 투자에 올인했습니다. 큰 돈을 벌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무리수를 둔 거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서 대부분의 자산이 사라졌고 그는 은퇴 후 매달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합니다. 거액의 자산을 쌓기 위한 모험보다는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었죠. 이는 숫자보다 수입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2. 매달 200만 원, 그 마법 같은 금액. 왜 하필 매달 200만 원일까요? 이는 단순히 생활비의 최소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원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바꿔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첫째, 기본 생활비 충당. 주거비, 식비, 공과금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대부분 이 범위에서 해결됩니다. 은퇴 후 고정적인 소득이 없다면 이 기본적인 비용조차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둘째, 의료비 충당.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들이닥칠 때 매달 고정 소득이 있다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셋째, 심리적 안정감 제공. 경제적 안정감은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면 돈이 떨어질까라는 불안에서 벗어나 더 품위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매달 200만 원의 전략. 그렇다면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살펴봅시다. 소규모 임대 수입 활용. 자산 중 일부를 활용해 소형 주택이나 상가 임대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 자녀들이 독립했다면 기존 집을 임대하고 자신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투자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죠.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부업. 경험과 기술은 은퇴 후에도 큰 자산입니다. 퇴직 후에도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 소규모 사업은 은퇴 후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고정 수입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등의 방식은 큰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4. 사례로 보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성공 사례 김씨의 임대사업. 김씨는 55세에 퇴직하면서 작은 상가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초반에는 임대사업을 어렵게 생각했지만 꾸준히 상가를 관리하고 임대 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그는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패 사례 정씨의 무리한 창업. 반면 정씨는 은퇴 후 카페 창업을 시작했지만 시장 분석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무리한 초기 투자로 인해 고정 수입은커녕 퇴직금을 잃게 되었죠. 그는 실패 이후 소규모 온라인 강의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매달 소소한 수입을 만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소한 성공 박씨 부부의 농촌 생활. 농촌으로 내려간 박씨 부부는 자급자족과 지역 특산물 판매로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득은 작은 사업처럼 보이지만 은퇴 후의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5. 마지막 조언 작게 시작하라.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결코 거창한 목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작은 고정 수입 하나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달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쩌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금액은 은퇴 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부업, 임대 수입 또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소소한 사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의 문제입니다. 7억이 없어도 괜찮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은퇴 후 매달 200만 원만으로도 당신의 노후는 품위 있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미래의 당신은 그 결정을 감사하게 여길 겁니다. 은퇴 후 지옥문이 열린다. 5060세대 남자가 겪는 충격적 파산 스토리. 당신도 곧 당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의 종착점인 은퇴를 그저 한 번쯤은 겪게 될 인생의 한 단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5060세대 남성들이 은퇴 후에 겪게 되는 재정적 어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 막대한 생활비 부담, 그리고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 등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은퇴 후 파산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겪는 어려움과 그로 인해 생기는 파산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합니다. 1. 은퇴 후 급격한 소득 감소의 충격.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은퇴한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중견기업에서 30년간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왔고 나름대로 은퇴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면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믿고 있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부모님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은 계속되는데 더 이상 들어오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급한 마음에 은퇴 후 대출을 받아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했고 결국 집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이들이 직장 생활에서 받던 월급이 은퇴 후 사라졌을 때 얼마나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은퇴 후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대출에 의존한 사업은 더욱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2.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와 그로 인한 재정 파탄. 두 번째 사례는 62세에 은퇴한 이모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평생을 직장 생활에 바쳐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남은 인생을 즐기겠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불과 1년 만에 그는 갑작스럽게 뇌졸중 진단을 받았고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로 막대한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미리 건강보험을 들어놓았지만 그 보험으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노후에 쓸 자산을 건강 문제로 거의 다 소진하게 되었고 부부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 문제는 은퇴 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와 치료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합니다. 이 씨의 사례는 미리 건강과 의료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3.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파산. 세 번째 사례는 60세에 은퇴한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공기업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나름대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고 자녀들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박 씨는 계속해서 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다 보니 어느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파산을 신청해야 했고 은퇴 후 편안한 노후는커녕 빚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에도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다가 본인의 노후 자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파산의 길을 피할 수 있을까? 위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파산이 얼마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피할 수 있을까요? 철저한 재정 계획. 은퇴 전에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지출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시기에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지, 어떻게 지출을 줄일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와 보험 대비. 은퇴 후에는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충분한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치매, 중증 질환에 대한 대비도 필수적입니다.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 대화. 자녀와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큰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스스로 서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파산의 위기를 피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 당장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건강을 챙기며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어느 날 갑자기 은퇴 후 지옥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재정 파탄을 피하는 법 전문가가 알려주는 3가지 필수 전략. 5060세대 남성들이 은퇴 후 파산 위기에 처하는 사례는 앞서 살펴봤듯이 생각보다 흔하고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은퇴라는 중요한 삶의 전환점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받던 월급은 더 이상 없고 오히려 지출은 그대로거나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3가지 전략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전략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원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에 의존하려고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씨 58세는 은퇴 후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그가 팔고 있는 제품이 점차 인기를 끌면서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 돈을 생활비로 충당하며 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취미를 바탕으로 한 유튜브 채널 운영, 혹은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전에 이런 소득원 마련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는 어떻게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에 맞는 기술이나 사업 아이템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수익에만 의존하다 보면 은퇴 후 소득원이 사라질 때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리스크 관리와 투자 전략.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입니다. 은퇴 후의 자산은 소중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산을 무조건 저축해두기만 한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적절히 분배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모 씨 62세는 은퇴 전까지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는 고수익을 추구하면서도 리스크가 큰 주식들에 몰빵하는 경향이 있었죠. 은퇴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다가 시장이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 씨는 재정 상담을 받으며 자산을 재분배했습니다. 그는 고위험 주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채권과 펀드로 자산을 분산시켰고 그 덕에 더 이상의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고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산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관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나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안전 자산입니다. 여기에는 예금, 채권,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극적 자산으로 위험은 있지만 조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하면서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3. 생활비 절감. 은퇴 후 소비 습관을 바꾸자. 마지막으로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선 생활비 절감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자산을 빠르게 소진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절약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수적인 부분에만 지출을 집중하는 겁니다. 박 씨 60세의 경우 은퇴 후에도 과거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고급 자동차 유지비와 자녀의 학비, 여가 활동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2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소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지출 패턴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고급 자동차를 처분하고 소비를 줄이는 대신 저렴한 취미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남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필수 생활비와 사치성 소비를 구분하고 사치성 소비는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해외여행, 고급 브랜드 등은 노후에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생활 수준을 찾고 여유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다. 은퇴 후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득원, 자산관리, 생활비 절감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는데 소홀한 경향이 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가혹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처럼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 큰 재정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60세대 남성들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은퇴 후 지옥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건강을 챙기며 새로운 삶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의 비결입니다.